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라고 말하듯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에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척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집에 방에 인형 많으신 분들 쉽지 않겠네요. 좀 치우고 주무셔야겠는데. 저는 애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네. 애기 장난감이 대부분 배터리 들어가서 뭐 애기가 누르면 뭐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떤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음만 시작할 무렵에 자꾸 걸을 수 있게 돼 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걸어보자. 우리 같이 걸어보자. 뭐 이러면 자꾸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공포스럽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배터리 있어요? 열었는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척키, 에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3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인보카머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속 주인공 랄프 서치 형사는 1990년대 무렵 뉴욕 브롱크스 구역 소속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랄프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을 가한 남편의 손톱이 온통 짓이겨지고 피가 잔뜩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뭐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뭐에 홀린 듯이 집안 곳곳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한 동물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랄프.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자 우리 안에 버려진 한 아기. 더 놀라운 것은 아기를 잔혹하게 내던진 사람이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녀는 형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더니 동물원 바닥을 정신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랄프 형사는 뭔가 깨름칙해서 엑소시즘을 하는 로버트 맥케나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악령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랄프 형사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랄프의 아내가 딸의 방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거대한 형상을 목격했는데 이윽고 들려온 소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랄프의 딸이 계속 악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끔찍한 괴 현상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결국 로버트 신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과 집안 곳곳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랄프 형사는 정말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요. 곧바로 18년간 이어온 형사 생활을 아예 정리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퇴모 의식을 하는 로버트 신부를 보조해서 엑소시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엑소시즘을 행하는 초자연적 수사관 겸 악마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한 랄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은 정말 악령의 소행이었을까요?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 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 거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네.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륵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네.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2015년 영국에서 화제가 된 충격 소식. 악령에게 성추행당하는 가족. 한 가족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키런, 트레이시 부부. 이들 부부는 개구쟁이 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할로윈이 지난 뒤부터 집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런. 그 이후 아내의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메?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멍자국이 사라질라 치면은 또다시 선명하게 멍이 드는 일이 반복.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거야. 부부의 세 아들들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계속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통받자 남편 키런은요, 결국 20년 경력의 퇴마사 로버트 아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악령을 부른 적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대뜸 가족들에게 악령을 부른 적 있냐고 묻는 퇴마사.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할로윈 때 친구들이랑 위자 보드를 했었어요. 위자보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분신사반이야.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악령을 불려오는 강령술, 즉 위자보드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거 한다고 진짜 악령이 그 집으로 왔다고? 오죠. 악령을 부르는 강령술인데. 영국에 잠깐- 프리한 식구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네. 퇴마사는 위자보드를 한 아들에게 무려 3개의 악령이 붙어 집까지 따라왔다고 설명했고요. 이후 악령을 없애기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악령은 내쫓았지만은 강력한 악령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령의 정체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전설 속 악마 인큐버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인 인큐버스와 접촉을 오래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지금 못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가? 자, 이후에 퇴마사 로버트는 마지막 악령까지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이 끔찍한 악령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만약 벗어났다면 그 악령은 지금 또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의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헐.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에 맞아 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의 빙이 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 사자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3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유치원 교사 카리나 임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 제이콥이니? 엄마 졸려. 장난치지 마.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 카리나는 아들이 장난으로 다리를 간지럽힌다고 생각해 바로 일어나 봤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 그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200년 된 골동품 인형. 이게 약간 딴 데 보는 것 같은데? 아까랑 눈빛 달라졌죠. 약간 왼쪽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 나도 케이크 좋아해. 뭐? 넌 케이크보다 쿠키가 좋다고? 인형과 눈이 마주친 이후 그녀에게 생긴 특별한 능력. 인형에 깃든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인형에 깃든 망령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인형에? 그렇죠. 교감하는 건가요? 기묘한 능력을 얻게 된 카리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인형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백 개 인형 중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100개의 인형을 찾았고 그 인형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기묘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형이죠, 지금? 인형. 헐. 오늘은 침실에서 걸어다니는 아기 유령을 봤어요. 이 인형엔 올리비아라는 소녀의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녀의 기이한 경험담이 널리 퍼지면서 영국 유명 일간지 등 많은 언론에서는 카리나를 인형을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형 안에 망령들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망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